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좌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마다 조금씩 어떨 때는 한의학 한문학 강좌 TV를 맡는다 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도 제가 여기다가 본문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본문이라고 했고 강평본에는 이것은 본문이 아니라 주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소리 아니라 발안하고 났더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약발안, 약토, 약하 그랬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뭐하고 그게 아니라 발언하고 이런 소리예요. 혹 발언하고 났더니 이런 소리예요. 발언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왜 발언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야죠. 왜 발언을 했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치료법이에요. 일단 발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이것은 수천 년 동안에 발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뿐이지 옛날 사람들 상한론을 읽어보면 일단 무조건 발안합니다. 환자가 온다 따지지 않습니다. 표리 한열 허실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표리 한열 허실이 왜 생기느냐 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글을 읽으면 발언하고 났더니 이런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역사성이 있다. 글의 역사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해석이 다른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걸 해석하는 거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의 원형에 있어서는 어떠한 병에 오면은 일단 바람부터 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나빴겠습니까? 의외로 효과가 탁월한 거예요. 자, 발언해서 안 났다. 토법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과채산 먹는다 다 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법을 시킵니다. 설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것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의 병이 표에 있으니까 태양병이니까 발안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몸이 장렬했다. 표현이 틀리죠 벌써요. 여러분. 상한론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발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발안을 하고 났더니 땀을 흘리고 났더니 발열했다. 이렇게 말을 쓰지 않고 신장렬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잖아요. 자, 표기가 어떠한 비슷한 증상에 열이라고 하는 그 증상에 대해서 표기 방식이 달리면은 열뿐만 아닙니다. 근데 특히 열이 그래요. 열을 표현하는데 표기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는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열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느냐, 열이 어떠한 상태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변화했다. 그것은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을 앞으로도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표기가 변화하면은 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을 봐야 된다. 발열이라고 쓰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자, 이걸 풍언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이것은 누군가가 이와 같은 증상을 명명해 놓은 명분에 불과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을 온병이라고 하면 어쩌고 열병이라고 하면 어쩌습니까? 예. 외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주장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하고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돼요. 기존의 어떠한 구태의연한 해석, 좋은 해석도 있지만 구태의연한 방법 가지고는 새로운 어떠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풍온이 병이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풍온지휘병,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풍온으로 인해서 병증이 되면, 이런 뜻이죠. 풍온으로 인해서 병이 되면. 예. 맥, 음양이 모두 부하고. 자, 이와 같은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냐.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맹신하면 안 돼요, 맥은. 어떠한 상황의 한 부분만 가지고 어떠한 병 증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잠깐 사이에 발생되어지는 반응일 뿐이지 그것이 영속성으로 지속성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것은 병세의 관점에서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풍온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자, 땀이 자한출하고 저절로 의사가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땀을 흘린다. 예, 의사가 그러니까 환자가 저절로 스스로 땀을 흘린다. 근데 몸이 아직 무겁다.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았죠. 무겁다고 표현했잖아요. 예, 보통은 신동이라고 표현하죠. 신동 또는 심하면은 통, 예, 이렇게 표현하죠. 표기가 변했잖아요. 표기가. 왜 몸이 신동, 통 하지 않았을까요?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예. 땀을 흘렸기 때문에 몸이 그나마 무겁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몸이 쑤시고 아프고 채통 막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냥 찌뿌드하고 몸이 무겁다는 거예요. 자, 땀을 흘려서. 그러니까 이 글이 그러니까 글 가운데는 가짜 글도 있고 진짜 글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짜 글을 우리가 판단해서 볼 줄 알아야지 진짜 글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땀을 흘리고 났더니 이 자자도 환자 스스로가 그냥 땀을 흘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것과 요런 것들은 조금 병세 관점에서는 조금 상충이 돼요. 많이 대부분이 눈을 감고 껌뻑껌뻑 졸음이 난다든가 코골이 한다든가 코골이 한다든가 말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든가 여러분 뭐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가벼운 증상이지만 요정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맥이 부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이 부하다 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결정론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치료법이죠. 발안을 한다든가. 자, 환자가 왔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발안시키는 겁니다. 옛날 사람의 치료법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겠습니까? 현대 관점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여기서 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땀을 흘리고 몸이 무겁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이 뭐 쓰죠? 보증이탕 씁니다, 그냥.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무겁다. 아, 당신은 말이야, 기가 떨어져서 그래. 땀 흘리는 거 봐. 기가 떨어져서, 기가 약해져서 몸이 무거운 거야.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현상도 그게 아니고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노출이 된 겁니다. 몸이 무거운데 여러분 땀 내야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흥탕이라든가 계지탕을 모르는 거예요. 안 써봤으니까. 예, 안 써봐서 그런 거예요. 이 마흥탕은 특히 감기, 외감에 쓰는 약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현대인들은. 쓸 게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쓸 게가 정말 많습니다. 예. 신중. 예. 몸이 무겁다. 기력이 떨어져서 몸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피하에 한이 형성이 되어서 그래요. 피하에 한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 몸이 무거운 거는. 자, 이게 당시의 치료법이에요. 합법을 쓰고 화사를 하고 훈증법을 하는 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최소한도 50%는 먹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50%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상한론 곳곳에 우리가 중간에 가면은 상한론 중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들이 이제 피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괴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덮어놓고 하법을 썼더니 소변이 분리하고 즉시 실수한다. 눈을 똑바로 뜬다는 건 눈 동자가 움직이지 않은 거, 멍한 상태를 말해요. 멍한 상태. 그리고 소변을 질근질근 싼다. 이런 거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일단 환자가 오면은 발환을 시키고 합법을 시키고 화사, 온침을 가한다든가 또는 훈증 같은 거, 요즘에 한증막 같은 거 하면 몸이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죠? 예, 그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자, 화사를 했더니 온침 같은 걸 가했더니 이 사람이 조금 황색을 띠네. 황달기가 보이는 거예요. 심하니까 놀라고 간질처럼 발작도 일으키고 근육이 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화법, 온침을 쓰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기느냐?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근데 왜 썼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황색, 노란, 그러니까 황달기가 보인다. 보이니까 쓴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 있죠? 있습니다. 이 간지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제 우리가 온침 몸이 너무 약하고 요즘 말하면 너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침 해가지고 강자극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약간 침음 비슷하게 해가지고 번경증이 생겨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간질은 왜 생길까요? 이 화사 때문에 생길까요? 아니죠. 이것은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간질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훈증요법도 마찬가지죠. 자, 훈증에서 한번 역치하면은 병의 치료 기간이 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이런 소리죠. 거듭 역치를 하게 되면은 명을 재촉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전부 다 여러분 경험적 산물이다 이런 거죠. 자꾸만 우리 그 한의학 적하는 사람들은 과대맹상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그 성인들은 성의들은 다 안다. 아닙니다. 예. 경험을 통해 축적물이에요, 여러분. 예, 경험이에요, 경험. 예, 우리가 제발 황제, 기백 이런 데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백설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나서 누군가가 후세에 황제내경을 편집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한론의 치료 방법이 오히려 황제내경보다 앞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황제내경을 우리가 보는 것은 후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초기에 소위 말해서 그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왕태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마왕태묘는 한나라 때 초기하고 진시황 그 진나라 때 말기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그 많은 그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한의학적 그 내용들 보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소문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추에 침 놓는 혈자리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어떠한 증상이라든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정연한 소문회 같은 것은 후세에 다 편집된 거예요. 어떻게 편집됐을까요?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오치와 역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게 소문 내용의 좋은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개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질랄병이라고 하는 건데 간질하고 뭐 비슷하죠. 근육이 막 늘어지고 아니면은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화살을 했다고 여러분 이런 증상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아요. 누가 생기느냐? 간질에 그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죠. 어떤 병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자, 해석하면은 전에 말하기를 예로부터 내려오게 상하는 한겨울에 한겨울에 상하는 것을 정한이라고 한다. 한겨울 상동이라고 요거는 이렇게 끊는 게 맞다. 동월에 상하는 것이 정한이다. 온병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삼시에 상하는 폭한이다. 갑자기 발생되어지는 거다. 이것도 여러분 황제내경에 나오는 소리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상한론 해석에 갖다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들은 모두 명분의 주관에서 논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것도 계속 똑같은 걸 저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왜? 명분을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온병은 열이 뇌에서 발생된 것이다. 온병은 열이 내부에서 발생된 것이고 풍어는 그러니까 뇌와 외가 교회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최인수 선생님, 이거는 한문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고 최인수 선생님은 한글판을 제가 그냥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최인식은 반론하여 풍어는 온병의 괴병이다. 의사가 신혼제로서 온병에 발산을 하면 발환하면 안 되는데 마왕탕이라든가 게시탕 같은 거 잘못 썼을 경우 발산하게 되면 풍온병이 된다고 하니 온병 밖에 별도로 다시 풍온병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최인수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최인수 선생의 견해가 맞다. 왜냐하면 이 조문에 부합된다.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온병에 발환하거나 피하거나 피화 이렇게 운운하니 그 역치를 보면은 우리가 그 괴병을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 온병을 잘못 판단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온병은 그 뇌에서 발생된 거고 풍온병은 내외가 이렇게 교쟁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명분이에요, 여러분. 현재에 나타난 증상이 중요한 것이지 이 증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론 조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어느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방차 가서 불을 끄죠.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병이 생겼어요. 그 병을 고쳐야죠.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느냐. 평상시에 음식 생활을 잘못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뭐 충격을 받아서 아니면 교통사고를 하면서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상한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일단 나타난 증상을 보고 치료해야지 이게 왜 생겼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대는 물론 그런 거 다 따지죠.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 사람이 본래 조열이 많아가지고서 진액이 부족한 상태인데 절대로 발환하거나 사하거나
화훈, 훈중요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 마땅히 청하생진해야 된다. 그런데 덮어놓고 한 거예요. 관례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역치가 있게 되면은 진액이 손상되고 열을 더욱더 부채질하게 되면은 그 괴병과 변증되는 것이 어찌 다만 이것으로 끝이겠는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괴병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그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표기한 것 뿐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왜 괴병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뭐 얘기해 놓은 거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 조문 가서 하기로 하죠. 자, 실수라고 하는 것은 유녀다. 소변을 질금질금 흘리는 거죠. 예. 유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소변을 흘리되 알지 못하는 거다. 예, 이런 경우가 있죠. 나이 먹으면 이런 거 생기죠. 예. 자, 제가 듣기로는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열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상 고열이 생기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우리 감기 걸려보면 그러죠.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죠. 그리고 소변을 흘리는 경우는 치료할 수가 있다. 일종의 급성이죠. 이런 거는. 근데 하한하고 영냉하면서 소변을 흘리는 경우는 치료하기가 어렵더라. 이거는 열성이고 이거는 이제 양병이고 이것은 음병이라는 얘기죠. 발황은 옛날 사람이 발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습과 열이 교병한다. 그러니까 습열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병단이라고 한다. 아, 이거 발음을 내가 잊어버렸네. 이거 황달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묻기를 개라고 하는 것은 근맥이 급해지면서 긴축되어지는 거고 종은 근맥이 늘어지면서 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근육의 어떤 저기가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막 긴장이 되고 풀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긴장이 되고 한번 풀어져서 수족 견인의 축약 늘어져 가지고 걷어들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이거는 제가 그냥 인용한 거예요. 최인 선생님 책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용했을 때는 소위란 말을 쓰거든요. 그건 뭐 누구 특정인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책에서 봤다 하더라도 요즘에 쓰는 기본적인 말인가 운동신경의 마비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어떠한 오치야 역치를 했다 그래서 전부 다 누구나 운동신경이 마비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생길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체질적인 소인이 있다. 화사법을 써가지고 운침을 써가지고 누구나 경간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체질적인 소인이 있다. 그래서 증상 가운데 그 병증 가운데 그 사람의 체질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상한론과 그 체질 같은 것도 아울러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은 굉장히 뭐 중요한 글이에요. 이 글도 본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강평본문에서는 전부 다 주석에 해당되는 글이다. 병에는 발열 오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양에서 발한 것이다. 또는 열이 없고 오한이 있는 것은 열은 없는데 오한하는 것은 음에서 발한 것이다. 자, 양병에서 발한 것은 7일이면 낫고 음병에서 발하는 것은 6일이면 낫는다. 양수는 7이기 때문이요. 음수는 6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바로 다 전경설의 연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어, 양, 발어, 이것이 나중에 또 다른 거라고 중요한 거라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 해석이죠. 왜 7일에 나을까? 음병은 왜 6일에 나을까? 양수가 7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음병은 6이다. 이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주역에 뭐가서 나오사면 주역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9와 6을 썼어요.
9와 6을. 양수는 9, 음수는 6을 썼어요. 그러면 귀의 거리, 코의 거리, 코거리죠. 예. 그러니까 왜 양수를 7로 했느냐? 그 양수는 여러분 3도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성수기 때문에, 아니, 생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는 생수고 그 1, 2, 3, 4, 5에다가 각각 하나를 더하면은 6, 7, 8, 9가 되죠. 그게 성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수. 이것도 제가 설명했죠. 예. 그래서 최초의 양수가 바로 7이에요. 최초의 음수가 바로 그 성수로 봤을 때는 6이에요. 그러니까 생수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1, 2, 3, 4 가지고 양순이 음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수에서 발생이니까 1에서 5에다가 하나씩 더한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5를 더합니다. 예.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생수. 생수 숫자. 예. 1, 2, 3, 4, 5. 성수. 성수는 1 더하기 5, 2 더하기 5, 3 더하기 5, 4 더하기 5, 10은 5 더하기 5.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5가 뭐냐? 이 5. 왜 5를 더하느냐? 이게 이제 그 오행에서 말하는 5라고 하는 숫자는 3과 2를 더한 거예요. 그 3은 뭐냐? 이게 하늘이잖아요. 예. 이거 제가 설명했죠. 2는 뭐냐? 땅이에요, 땅. 땅. 이거는 천. 그러니까 천지가 만나는 숫자가 5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화토금수 5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1에다가 5를 더하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생수고 1의 성수는 6이 되는 거. 예. 2가 7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맞다가 아니라 옛날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 예. 자, 오직 발열 유무로서 양에서 발했다, 음에서 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다. 일반적인. 예, 요 도기상이라는 말 제가 잘 쓰죠. 예. 순자에 보면 군자는 도기상이요 부도기변이라 그랬어요. 군자는 일상적인 거, 변치 않는 것. 예. 이것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론이다 이랬어요. 일반론. 예. 여기 여러분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예.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일반적인 논리, 일반론이다. 7일률, 6일률은 이것은 비록 하루에 한 경을 지나간다는 정경설에서 나왔지만 이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사람이 그 병증이 회복되는 이유는 일수에 있는 게 아니라 병세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 이건 뭐 여러분도 다 아는 거죠. 병세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거지 무슨 날짜를 따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따지면 우리가 진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감기가 들어오면은 어떠한 병도 다 자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병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약간 완화시켜 줄 뿐이지 병이 들어오면은 한 보름 정도 진행돼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병세가 약하면 저 같은 경우는 추석 전날 과로를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오고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저거 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목감기만 걸렸어요. 고열은 심한 게 없었고. 그래도 지금 열을 가요. 몸이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조금 가래가 나오고 어제는 조금 머리가 조금 띵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병세가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일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다. 양병이니까 뭐가 되고 음병이니까 이건 전부 다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냥. 근데 상한론 해석의 상당 부분이 이런 것이 작용하고 있다. 왜? 조문에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정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보는 게 왜 어렵냐? 예. 제가 첫날 그랬죠.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다. 예. 대부분 호랑이에 잡혀 먹습니다. 저도 제 그 일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예, 병을 치료하는 그런 데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글을 넘어서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을 어떻게 읽는 것이 합리적인가? 예. 최소한도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저는 여러분 뭐 명의도 아니고 예. 실패한 뭐 성공한 한의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글. 우리가 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글을 어떻게 봐야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글에 전부 다 죽습니다. 잘못된 글에 쇠뇌되고 왜곡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예, 이런 그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지 환자도 못 봐가지고 돈도 못 번 주제에 지가 뭘 강해. 저 얼마든지 그런 비판 예, 받을 만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고 예, 그러나 저는 예, 관심이 지금도 그렇고 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